2025년 마무리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다니는 고속시외버스 프리미엄 등급은 올해에도 노선망이나 진출 지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확장됐을지 이번 시간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버스는 우등보다 더 높은 등급의 사양이며 승객 정원은 2020년시까지는 21명, 2021년부터는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좌측 후면에 비상구가 설치되면서 16번 좌석이 생략됐으며 차량 도색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배경색으로 갈색을 쓰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160도가량 뒤로 젖힐 수 있고 레그레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트를 사용하며 좌석 주변에는 휴대용 기기 충전 또는 연결 등을 위한 USB 포트와 이어폰 단자함, 스마트폰 무선 충전, 테이블, 컵홀더, 개별 모니터 등이 구성됩니다. 개별 모니터는 기존의 경우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으나 수신기를 탈거하게 되면서 기능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났거나 기능이 삭제된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처음부터 운행 정보 메뉴가 탑재되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가동되는 경우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코버스, 고속버스 티모니 등에서 예약 가능한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적인 도착 안내 정보가 제공되어 그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조합에 소속된 오리지널 운수사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운수사에서도 일부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용하실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프리미엄 버스가 등장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며 이번 시간에는 2026년 프리미엄 버스 노선망과 관련한 이야기도 일부 전해드립니다. 1월에서 3월에 해당하는 1분기, 먼저 1월에는 경북고속이 사내 최초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동대구행과 마산-창원행, 부산 노포 해운대행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남고속 뉴부산 관광도 경북고속과 공동 배차하는 인천공항 착발 노선에 프리미엄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게 되면서 인천공항 창원간과 해운대까지의 구간은 인천공항 순천 여수 노선에 버금갈 정도로 심야 프리미엄 요금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동대구 노선에서 공동 배차하는 대성고속은 프리미엄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영액은 2월부터 동서울 주문진간과 동서울 울진 노선의 프리미엄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릉간에는 이미 2017년부터 서울 경부 착발 고속사 노선에 프리미엄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동서울 강릉시외간에도 2024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지만 주문진읍은 강원여객의 버스를 통해 최초로 프리미엄이 입성했습니다. 강원여객은 이미 2023년부터 인천공항, 김포공항, 강릉간에도 프리미엄을 투입한 바가 있었으며 조금씩 프리미엄 버스 노선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서울 울산 계통은 1월 14일에 프리미엄이 한 번 철수한 적이 있었으며 경남고속 투어로 운수사가 변경된 지금도 프리미엄이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고속 투어는 구대형고속이며 대형운송그룹에 소속된 운수사를 경남고속 측에서 인수한 겁니다. 4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2분기, 송리산고속에서 단독으로 담당했던 성남 동대구 노선이 6월 1일부로 경북고속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구미경유로 노선 형태가 변경되면서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고속의 수도권 노선은 있어도 프리미엄 버스는 오직 인천국제공항 노선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는 춘천 강릉시외 노선에서 강원역에 단독으로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고속도 배차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강원고속은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동해와 삼척까지 들어가는 개통 차량편도 있으나 강릉까지만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에 해당하는 3분기, 인천공항 군산 익산 노선이 7월 1일부터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서 운행하는 노선이며 두 운수사는 인천공항 노선을 통해 처음으로 프리미엄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남고속도 프리미엄을 사내 도입하긴 했지만 이 노선에는 프리미엄을 배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에는 천안 속초 노선이 개통됐는데 개통과 동시 프리미엄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동부고속에서만 프리미엄을 배차했다가 7월 22일부터 동양고속이 배차에 합류했고 역시 프리미엄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배사인 대원고속은 당시 우등만 배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피서를 즐길 시기에 노선이 개통됐으며 속초 관광 수요 공략과 동시에 고급화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또 금호고속은 같은 날 순천 광양 부산 사상 노선의 프리미엄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일에는 인천공항 김제 정읍 고창 노선에서 프리미엄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단 대한고속은 프리미엄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4분기. 함양 지리산 고속은 대전복합 지리산 백무동 노선에서 10월부터 프리미엄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울 착발 노선에 이어서 함양 지리산 고속의 프리미엄 노선망이 확장됐습니다. 같은 날에는 금남고속과 중부고속에서 담당하고 있던 성남 대전복합 노선과 성남 유성 노선에서 프리미엄 버스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노선들은 각각 2022년과 2021년 12월부터 프리미엄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최소 약 3년 만에 우등만 취급하게 됐습니다. 사실 해당 노선들은 SRT의 운행 구간과 접점이 어느 정도라도 있었는데요.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SRT와는 차별화된 좌석 고급화 전략을 시도해봤던 노선으로 남았습니다. 인천공항 김제 정읍 고창에서 약간 변형된 인천공항 정읍 담양 노선이 10월 15일에 금호고속을 통해 운행을 개시했는데 이 노선에는 프리미엄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같은 달 안양시에 프리미엄 버스가 진출하게 되는데 2024년 6월부터 수원 광주 노선에 투입되고 있었던 프리미엄 버스가 안양까지 연장됐고 안양 광주간은 오직 프리미엄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등은 종전 그대로 수원에서만 시종착합니다. 11월에는 KD운송그룹 소속 운수사의 프리미엄 노선망이 확장되는데 서울 호남 충주 노선에 이어 동서울 충주 노선에서 프리미엄을 운행하기 시작하고 천안 속초 노선에도 타 운수사와 똑같이 프리미엄을 투입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프리미엄 신설 노선과 철수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단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버스가 배차를 시작한 사례가 있었으며 2025년부로 한 노선의 신설과 함께 프리미엄도 동시 배차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마무리를 앞두고 또 다른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3호고속 단독으로 2024년 6월부터 서울 호남 남원 노선에서 프리미엄을 운행하기 시작했으나 2026년 1월 1일자로 철수합니다. 서울 남원간은 전라선 고속열차와 접점이었던 구간인데 수요시간이나 배차 횟수가 고속열차 편에 비해 부족했던 노선입니다. 프리미엄 중 유일한 환승휴게소 정차 개통에 해당했던 천안 광주간은 1월 1일자로 더 이상 정한알밤 휴게소에 경유하지 않음에 따라 천안 방면은 물론 프리미엄 버스로의 환승도 없어집니다. 천안에서 출발하면 금방 정한알밤 휴게소에 도착할 정도로 기점 휴게소 간과 휴게소 종점 간 거리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식적으로 규정된 노선버스의 내구 연한에 따라 2026년에는 2017년식 차량도 일선에서 퇴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를 받고 통과할 시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퇴역해야 할 수도 있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직물 프리미엄 시트가 장착된 전 차량들이 해당되며 기아의 프리미엄 버스도 이제 슬슬 퇴역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 차량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기아 디젤 고급 좌석 버스의 출고 지연 문제 등을 생각하면 빠르게 대체 수순을 밟지 않고 연장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